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규모의 무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슬슬 기반을 다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전 A라는 직원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집안의 큰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었습니다. 요즘 사무실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생각보다 큰 액수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 A는 퇴직금은 어차피 자기가 가져갈 돈이고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미리 퇴직금을 생각해 자금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갑작스러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예외 요소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방금 사례의 직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죠. 가장 먼저 이유를 확인해서 중간 정산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을 첨부해서 청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 사정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받는 금액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로는 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사망,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해고 부분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계약기간 종료와 정년 그리고 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통보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권리 의무 관계 역시 종료되죠.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뀌게 되어 이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해요.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 성과급, 능률급과 같이 임금 산정 방법이 불규칙한 도급 근로자 또는 소련의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 등은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일까요? 기간제 또는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 등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거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온 관행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경우 등에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갱신 기대권으로 인해서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뿐인데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부당 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에 정년 퇴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년 퇴직 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죠. 이때 개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정년 연장, 반면에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재고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년 퇴직일 이후에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없이 묵시적 동의하에 근로를 시키다가 정년을 이유로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계약 종료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여부를 명확히 통보를 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계약기간 종료와 정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년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해서 새롭게 도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와 통합한 겁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란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를 말하는 건데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로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죠.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표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비교해봤습니다. 비교가 잘 되셨길 바라면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법정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퇴직금 제도에 관한 법정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 며칠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용직 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 성과급, 능률급과 같이 임금 산정 방법이 불규칙한 도급 근로자 또는 수련의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 등은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어떨까요? 우리 판례는 이들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연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즉 실근로연수와 관계없는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군 복무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고 1개월에서 5, 6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면 그 기간도 근로연수에 포함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되거나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사업 주체가 변경됐지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 그 이전의 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사유는 근로자의 임의 퇴직, 기간의 만료와 정년퇴직, 근로자 사망,
해고 등 그 퇴직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에 출국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종전의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장기 근속자나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퇴직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에 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근로자도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 양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모든 기업에서 사유 제한 없이 이루어지던 퇴직금 중간정산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허위로 미리 정산해 주었다가 퇴직 시 또다시 퇴직금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에 맞는 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